네, 안녕하십니까.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농지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농업인이 되면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그 농업인의 혜택 중 하나인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 농업인 주택의 또 다른 명칭은 농어업인 주택 또는 농림어업인 주택이라고 해서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 수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임업과 수산업은 주택과 관련해서는 농지법 외에도 각각 산지관리법과 수산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취득하는 건축물 그리고 그에 부속하는 시설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의 취득은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의 농업인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농업인 주택은 모든 농업인이 다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에서 말한 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다음에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농지법상 농업인의 조건은 보시는 것처럼 이 4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지자체별로 조합원 가입 증명서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전부 농업인일 필요는 없고 세대주가 꼭 농업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최소한 1명 이상의 농업인만 포함하면 되는데 세대원 중 누구라도 농업인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명의만큼은 세대주가 단독으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도 안 되고 반드시 세대주의 단독 명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건 유주택자이건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대 구성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에 소득과 노동력에 대한 2가지 중 1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은 해당 세대가 농업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있다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원 전체가 벌어들이는 연간 총 소득액이 1억 원이라면 영농으로 인한 소득은 최소한 5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다른 소득보다는 농업소득이 주가 돼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요건은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대 구성원이 총 4명이라면 그중 2사람 이상은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 역시 다른 것보다는 농업이 주업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득이든 노동력이든 둘 중 1가지에 해당하면 되는데 만일 세대원 중에서 소득이 꽤 높은 사람이 있다면 이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노동력에 대한 요건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세대원을 분가시키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구조 및 면적 요건인데요. 고급 주택과 별장을 제외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의 구조로 지어져야 하며 그에 부속된 창고나 축사 같은
농업 관련 시설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의 부속 시설로 보기 힘든 대규모의 축사나 창고 등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 부지의 총 면적은 660제곱미터까지 가능한데요. 평수로는 약 2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5년간 통산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0제곱미터의 부지를 전용해서 농업인 주택을 지었다면 그로부터 5년간은 360제곱미터까지만 부지를 전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해야 하니까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 같은 일시적 거주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세대가 단독으로 거주하기 힘든 구조의 그런 건축물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역 요건인데요. 농업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은 농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나 축사가 있는 주소지와 동일한 시구 읍면 또는 연접한 시구 읍면에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생업의 수단이 되는 이 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벗어나면 영농을 주업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이상 농업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농업인 주택의 혜택이자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일단 농지 보전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먼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전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주택은 이게 100% 면제가 됩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이고 제곱미터당 맥시멈이 5만원이니까 660제곱미터에 대한 최대치의 농지 보전 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3,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따라서 많게는 이 금액까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건 일반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농업진흥구역은 토지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가장 저렴합니다. 저렴한 땅을 매입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건 그만큼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량 농지로 구성된 이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혜택은 건폐율 완화인데요. 이것도 농업인 주택만의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봐야겠죠. 원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해당 용도 지역의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84조 7항을 보게 되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건축 시 건폐율을 6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업인 주택의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해 주고 있는데요. 농림지역을 예로 들자면 원래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니까 이 기준대로 건축 면적이 30평짜리인 일반 주택을 지으려 한다면 최소한 150평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업인 주택이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완화된 건폐율 60%를 적용하면 50평의 토지만으로도 30평짜리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 주택은 150평이 필요하고 농업인 주택은 50평만 필요하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농업인 주택의 혜택들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만큼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의 정착을 위해서 가급적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짓고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주택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 밖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고 기간은 신축 후 5년 이내 그리고 5년 이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농업진흥구역에는 비농업인이나 일반 주택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비농업인에게 매도나 임대를 해서는 안 되고 일반 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거주하는 동안에는 앞에 설명한 농업인의 조건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농에 종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매도나 임대를 할 때도 동일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만 매도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5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농업진흥구역의 규제가 풀리기 전에는 일반 주택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농업진흥구역 밖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원래 이 지역에서는 농업인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의 취득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농업인은 물론 비농업인에게도 자유롭게 매매나 임대가 가능하고 일반 주택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신축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비농업인에게 매도나 임대를 하거나 일반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용도 변경 승인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승인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5년을 다 채운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승인이 나서 용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종전에 면제받았던 농지 보존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는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매매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농업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면서도 팔았을 때는 매도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고발 조치와 함께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되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농업인 주택에 대한 취득부터 혜택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농지에 집을 짓는다는 건 먼저 농지 전용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앞에 설명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쓸 부지가 전용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농지법 37조 2항에서는 농지 전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용하려는 농지가 우량 농지로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시 일조, 통풍, 통작에 지장을 주거나 인근 농지의 농작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리고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 인근 농지나 농지 개량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와 도로 관계, 땅의 경사도, 상하수도 설치 가능 여부, 이런 건축법에 따른 개발 행위의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이런 요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체크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농업인 주택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농지 종합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